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어제 6월 첫째 거래일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난이도는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조정은 좀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대형주의 쏠림이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그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금 더 조정이 깊하게 나오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 반등이 들어올 때 또 주도주가 새롭게 탄생을 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5월달 초반을 이렇게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면 그때 뭐 8천을 못 찍었다, 8천을 찍었다 내려왔다, 8천 문턱에서 무너졌다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도 비슷합니다. 9천의 문턱에서 또 지지부진하다, 조정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힘들죠. 모든 종목이 떨어지고 뭐 가만히 있던 종목이 6, 7% 떨어지고 이러면 힘든데 이 또한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파도를 좀 잘 이렇게 부드럽게 잘 넘으면 또다시 새로운 주도주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니까 시장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마세요. 시장에 너무 지칠 필요는 없다. 저는 또 좋은 시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5월달 수출 금액 자체가, 제가 어제 이제 수출을 잠깐 얘기 드렸죠. 자료를 못 보고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5월달 수출이 역대 최대액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가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기기, 이것도 컴퓨터 들어가는 이제 D램, 램 칩입니다. 램 칩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철 금속,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동 전쟁 때문에 많이 수급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그 다음에 석유화학도 좋더라고요. 석유화학은 또 중동 전쟁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냥 수출이 잘 됐다기보단 가격이 비싸져서 많이 팔렸다 보시면 되고, 보고 싶은 건 반도체는 당연히 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면, 농수산품이라고 하죠. 라면이라든지 면류가 또 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좀 눌려주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화장품. 화장품은 역대 최대액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제 뭐 CJ 올리브영이 미국 현지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같이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우리나라의 현재 수출하는 액수나 규모를 보면 겁먹을 시장이 아니다. 이런 지표만 보고 있으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편안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좀 짜증나죠. 다 떨어지니까. 근데 그냥 또 하다 보면 또 지나가겠지. 그냥 이런 생각만 있습니다. 뭐 저희 가족분들이야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뭐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저의 의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오전에 막 매도하는 게 막 보였거든요. 심지어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서울경제 개정방송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종목 상담하러 팍스경제로 넘어가는,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거든요. 늦지 않으려고. 지하철을 이동하는데 그게 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주식창을 켜놓고 계세요. 요즘 지하철은. 근데 모든 개인 투자자님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보이니까 본 건데 매도를 엄청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한 10시? 10시 반 정도였는데 매도를 막 계속 막 모든 분들이 막 그러고 있는, 이게 바로 한 1, 2% 빠지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막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막 던지니까 더 빠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 수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곧 도망갈 장이 아니다. 지칠 수는 있지만 도망가진 마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전리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시선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급이 쏠리니까. 근데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레버리지를 욕하고 싶어서 갖고 온 게 아니고 단타예요. 이게 또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엄청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전 릭스 레버리지를 사시는 분들은 58%인가요? 55%의 비중으로 하루를 넘기지 않는데요.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날 샀다 그날 팔고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물량이 50%가 넘는답니다. 레버리지 전체 금액 중에.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레버리지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레버리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오버나잇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날까지 보자. 아니면 뭐 스윙으로 보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한 2, 3일 보자. 뭐 이런 거 있는데 레버리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만약에 손해봤다 무조건 잘라야 되고요. 오늘 수익 봤다 무조건 수익 내야 됩니다. 잘하시고 계신다. 네. 말 안 해도 이걸 단기로 하고 있는 물량이 50% 넘는다고 잘하시고 계시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타 매매가 많아서 레버리지가 별로다 막 이런 뭐 언론 기사도 있는데 왜 이게 그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건가? 이거는 단타 매매를 해야 돼요. 오버나잇 하면 안 돼요. 레버리지는. 잘하고 계시는 건데 왜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쓴 기사들이 많아서 저는 아니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이 뉴스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래티지라는 회사 아십니까? 이게 어떤 회사냐면 아무런 기술도 없어요. 이 회사는 아무런 기술도 없고 아무런 뭐 제조 그런 것도 없어요. 오로지 뭐 하는 회사냐면 사람들의 자금을 끌어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회장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죽어도 안 팔 거다. 계속 살 거다. 계속 사 모을 거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날에도 계속 샀어요. 스트래티지는. 근데 그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까지 매도를 했다? 이게 원래 4분기, 작년 4분기 때쯤에 스트래티지가 이게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 비트코인을 팔아서 부채를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팩트를 좀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너무 옛날 기억이라 죄송한데 아마 그때 증자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또 자금을 유입해가지고 부채를 갚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그렇게 강력하게 가져갔었던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이거는 좀 물음표가 져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 되게 좋잖아요. 미국 시장도 좋잖아요. 대만 시장도 좋고 일본 시장도 좋습니다. 근데 이 시장만 좋아요. 예, 보통은 이게 유동성 장세라고 하면 오늘 일본도 빠지고 우리도 빠지고 아마 대만도 빠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빠지면 비트코인이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자금의 유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정말 뭐 문지기? 예, 문지기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했다? 이거는 좀 충격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진짜 가져가도 되는 건가? 이런 합리적인 좀 의심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게 아침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마지막은 제가 첫 번째 수출액 때문에 버티십시오.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단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시장이 오늘 쏠리고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락은 하지만 조정이 나오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ADR 지표가 47%예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도 때 46인가 45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죠. 지수는 올라가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ADR 지표는 47%다. 그러면 결국엔 진짜로 한쪽만 대형주만 올라가는 장세였다. 네. 그러면 ADR이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결국엔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그룹,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 요런 애들 빼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어떤 느낌이냐? 과매도권. 네. 정말 과소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정말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DR 지표가 무조건 맞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47%는 코로나 팬데믹 때만큼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럼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방선거가 내일 끝나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에서 좀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코스닥에 정말 그냥 수급을 뺏겨가지고 떨어진 애들부터 쭉쭉쭉쭉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그렇지만 조금만 참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코스닥에서도 메인 종목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예, 그것만 기억하세요.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세협정, 약세협정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겠죠. 강세협정 부동산 재개발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지선이 이제 내일이다 보니까 뭐 천일고속, 동양고속 이런 것도 올라가는데 의미 없고요. 근데 이제 백화점이 갈 게 없으니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갈 게 없으니까 백화점은 그냥 빈집이니까 쭉 들어가서 한번 쭉 올리는 요 사이 조정이 나왔으니까 뭐 크게 뭐 의미는 없고. 그다음에 인터넷 네이버가 강하네요. 네이버가 확실히 강합니다. 왜? 네이버는요 오늘 장중에 프리장에서는 한 15% 갔다가 본장 들어와서 마이너스 12% 갔다가 지금은 양전이에요. 플러스 3.5입니다. 예, 그러면 네이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예, 꼭 젠슨항이 가서 세론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게 매수세가 조금 더 붙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약세협정에서 좀 찼죠. 기판 기회입니다. 제가 봤을 땐 기회 같아요. 원전은 조금 타이밍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원전을 얘기할 때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이 만들려면 원전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한창 이제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정말 밀어붙일 때, 근데 지금 그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타이밍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반등이 들어올 때 먼저 들어오는 거는 원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따지자면 기판이 조금 더 먼저 오지 않을까. 그 다음 조선 오겠죠. 그 다음 반도체는 뭐 무조건 30%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약세협정이 오늘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적었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것만 적어 넣었으니까 지금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판이나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사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갖고 계시면 크게 뭐 부담이 없을 거거든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원전, 조선 제가 되게 많이 밀었잖아요. 요거는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조선. 근데 오늘도 이제 삼성중공업의 이 수주 공시가 나왔잖아요. 결국엔 조선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리더라도 돈을 버는 섹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면 물린 게 아니에요.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순환매가 돌면 이런 애들부터 갑니다. 돈 버는 애들부터. 그래서 원전이 조선보다 늦다고요. 왜?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정도도 수주가 나오는데 실제로 원전에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납품하겠다 이 계약 공시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조선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 내일 지방선거 휴무입니다. 휴무 전에 시장이 조금 눌려줘가지고 짜증도 나고 걱정도 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도의 거칠기가 세일 뿐 잘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절대로 매도해서 이렇게 투매하셔가지고 탈출한 장이 아니고요.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주도주로 갈아탈 장이니까요. 걱정 마시고 그대로 버텨보셔라 라고 정리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